국가 폭력이에요. 라인 야후 사태의 밑바탕에는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고 또 약간 좀 불신하는 것까지 좀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일본은 독도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안 달라졌습니다. 우리만 달라지고 있어요. 뒤늦게 윤석열 정부는 뭔가 이렇게 박자가 굉장히 늦게 엇박자일 뿐만 아니라 개인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라인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사히 신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상회담을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한 얘기인데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함께 묶고 중국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일과 중국 사이에는 반도체 등 고도의 기술에서는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유무역 추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는데 왜 라인을 때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먼저 일본 라인 사태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인 사태는 지난해 말에 라인 야후가 이른바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라인이에요. 국민의 한 80% 정도가 우리나라 카카오톡이죠. 그런데 대단한 거죠 사실은. 네이버가 만드는 거예요. 네이버가 일본의 소프트뱅크하고 합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안보라든지 국민의 안전 또는 금융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 100% 잡으면 일본도 쉽게 승낙이 안 돼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합작을 한 거예요. 지분 50%를 주고. 그 소프트뱅크는 땡큐한 거죠. 근데 이게 일본의 말 그대로 국민 메신저로 성장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한국이 사실 정부를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지난해 말에 이른바 그 정보가 유출되는 50만 건 정도가 유출이 됐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50만 건 정도 유출됐으면 그 보안 사태에 대해서 점검해가지고 그걸 보고해라 하면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일본 총무성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안에 정부에서 핵심 기관입니다. 자본 관계에 대해서 아예 팔아라 그냥 소프트뱅크한테 다 팔고 너네들 나가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지?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에 대해서 또 그 우리 한국 거라고 그거 가지고 팔고 손들고 나가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실 국가 폭력이에요. 이런 행태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도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또 별로 대응을 안 했어요. 이른바 민간 기업끼리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민간 기업에 방금 우리 김 교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그럼 일본 정부가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몇 조 원 정도 8조 원 정도 가치가 있는데 지금 또 더 올라가요 값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소프트뱅크가 이거를 살 수 있느냐. 산다고 하더라도 안 판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 된다. 당신들이 팔라고 해서 더 안 된다. 만약에 팔라고 해서 파는 순간에 한일 간에 다른 문제도 디커플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우호관계냐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일본의 그런 행태에 그런 국가 폭력에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나서서 이제 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왜 정부가 일찍 나서지 못했느냐 우리 김은경 교수님한테도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그 얘기. 네. 근데 정부가 처음 내놓은 반응은 그거였어요. 분명히 이 행정지도의 결과도 달고 있었고 그때까지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게 이제 언론의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 지금 일본 정부가 관여를 했는데 이게 첫 외교부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왜 정부가 가만히 있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현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가 그간 윤석열 정부가 대일본 외교에서 보여준 면에서 이건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굉장히 굴종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왜 이 개별 기업 간의 문제라고 봤을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나선 것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야말로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고 적대국에게나 할 수 있는 이런 매각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이건 기업 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이제서야 뜨거워 하고 뒤늦게 왜 자꾸 이렇게 이 윤석열 정부는 뭔가 이렇게 박자가 굉장히 늦게 엇박자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늦게 뭔가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국민의 분노를 사고 야당이 이렇게 거세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화적인 그리고 일본과 좀 잘해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의를 베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은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일본은 좀 솔직히 말하면은 일본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본을 크게 보지만은 일본은 그래 안 봐요. 우리는 한일 축구하면은 새벽 2시 3시도 보잖아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컴플렉스가 솔직히 있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는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굴종적으로 나가는 이유도 미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한테. 윤석열 정부도 그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일본하고도 친합니다. 그래서 좀 저자세 외교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우리 국민 눈높이를 안 맞는 거죠. 그런 와중에 그러나 그런 외교의 외교 문제고 이 문제는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WTO라든지 앞서 제가 국가폭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국가폭력이에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를 했어야 될 텐데 그마저도 안 하다 보니까 정부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정부가 그래도 진하게 파악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고 좀 더 네이버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청구성의 문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 개입하지 말라고 했어야 될 텐데 이 네이버도 조금 그동안에 제 내역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 좀 우리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또 놓쳐버렸어요. 그러다가 지분배가 해서 테이블에 올랐다가 또 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일 간의 힘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일본은 독도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안 달라졌습니다. 우리만 달라지고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의 실체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우리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시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네. 저도 이번 이 라인 야후 사태의 밑바탕에는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고 또 약간 좀 불신하는 것까지 좀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명목상은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유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3년 전에 일본의 페이스북도 정보 유출이 됐어요. 그건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 정권이 우리 그런지는 정권에는 그래야 되는지 4부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